안녕하세요.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 사상 분야의 내훈을 강의하게 된 유아교육과 교수 최윤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동대학교에서 추천한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고전 101권에는 사상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역사, 지리, 과학,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101권의 고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의 고전은 5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위인들이신데요. 다산 정양육 선생님, 퇴계 이황, 뜻으로 본 한국 역사의 저자 함석헌 선생님, 그리고 사랑의 작가 춘원 이강수, 또한 이 시간에 소개하는 소회왕후의 내훈입니다. 이 강의의 주제는 15세기 조선 유교 윤리에 입각한 최초의 여성교육 규훈서의 가치와 의미로 정해보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소회왕후의 내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훈 수업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의 목표를 알아보고, 두 번째는 내훈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훈에 대한 학술적 가치와 평가를 알아보고요. 네 번째는 내훈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읽어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각해 봅시다 인데요. 21세기에 읽는 내훈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의 참고 자료와 추천하는 고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강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수업 목표는 4가지로 제시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내훈의 편찬 동기와 배경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내훈의 학술적 가치와 평가를 알 수 있으며, 세 번째는 내훈의 핵심 내용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에 읽는, 그렇죠, 15세기 유교 중심 사회에서 쓰여진 내훈의 가치와 의미를 통찰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훈은 1475년 소회왕후가 부녀자의 훈육을 위해 편찬한 교양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훈을 편찬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소회왕후는 당시, 그러니까 15세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부녀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교양서적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중국의 고전, 연려전, 소학, 여교, 명감을 주요 문헌으로 삼아서 부녀자들의 훈육에 요긴한 대목을 발췌하여서 이 책을 편찬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훈을 편찬한 소회왕후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소회왕후보다는 조선시대 왕조에서 수양대군으로 알려진 세조임금, 그 세조임금의 며느리였고요. 성종의 어머니였으며 우리 역사에서 폐주로 알려진 연산군의 할머니였던 인수대비가 친숙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인수대비를 주인공으로 한 사극 드라마가 상당히 많이 제작되었는데요. 인수대비 연기를 훌륭하게 했던 이분들을 보니 인수대비가 바로 소회왕후구나 라고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소회왕후는 효심이 깊어서 세조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은 며느리였지만 남편이었던 의경세자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21살에 청상이 되어 왕비가 되지 못한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자을상군이 성종으로 즉위하면서 자신도 인수왕비로 등극하여 왕의 어머니로서
최고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인수대비는 어릴 적부터 많은 독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불교에도 신심과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로서는 지혜롭고 현명하지만 엄격한 어머니로 알려져 있고요. 따라서 왕실의 최고 지성으로서 모범이 되는 강인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훈의 편찬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훈이 편찬된 시기는 1475년 성종대왕 6년 때인데요. 소해왕후가 39세 때 인수대비에 책봉된 겨울에 편찬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최초 간행본은 존재하지 않고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내훈은 간행 연월을 기준으로 5종의 고전이 남아 있습니다. 인수대비가 내훈을 편찬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13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성종의 첫 번째 부인 공해 왕후가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왕비를 간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모로서 지혜롭고 품격 있는 며느리를 맞이하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슬라이드에 내훈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편찬 배경에 대해서 인용을 좀 해봤는데요. 무릇 사람은 태어날 때 하늘과 땅의 영험한 기운을 받고 오상의 덕을 품어 이치로는 옥과 독이 다름이 없으되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때 오상의 덕이라고 하면 유교에서 말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5가지 도리, 어쩌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인, 의, 예, 지, 신이라고 하지요.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친하고 부자유친, 임금과 신하가 의리가 있고 군신 유의이죠. 남편과 아내가 분별이 있고 부부유별, 어른과 아이가 차례가 있고 장유유서를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벗들 사이에 믿음이 있다라는 부무유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상의 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라와 집안의 칠한 흥망이, 즉 흥망성쇠가 비록 남편과 군주의 총명함과 우매함에 달려 있으나 부녀자의 착하고 착하지 못함에도 관계된다. 따라서 부녀자도 가르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소위 왕후는 엄한 아버지가 부지런히 가르쳐도 어질지 못한 자식이 있거늘 더구나 나는 호러미로 옥 같은 마음을 지닌 며느리를 볼 수 있으랴. 그러므로 소학, 연려, 여교, 명감 등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고전이지요. 이 안에서 매우 적절하고 명백하지만 너무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 4권의 책 가운데에서 중요한 말씀을 취하여 7개 장으로 엮어서 너희들에게 주노라 라고 내훈 서문에서 이 편찬의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내용에서 3번째로 내훈에 대한 학술적 가치와 평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로 그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 고전의 세계로의 만남입니다. 소해왕후는 중국 고전 중에서 소학, 연려, 여교, 명감에서 부녀자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수록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에 그 소학, 연려전, 여교, 명심보감 이런 사진들을 쭉 보여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소학은 중국의 남송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주희, 주자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죠. 주희가 편찬한 어떤 초등 수준의 교과서이자 실천적
을리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려전은 기원전 1세기의 전한의 시대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경학자로 불리어지는 유향이라고 하는 학자가 역대 많은 여성들 중에서 모범적이고 혹은 경계해야 할 여성 인물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연려전입니다. 세 번째로 여교란 책이 있는데요. 오늘날 이 여교라고 하는 독립된 문헌은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교가 여성 교육에 관한 내용의 규훈서라는 일반적인 제목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훈의 서문과 발문에도 보면은 여교라고 하고 명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이씨 여계, 방씨 여교 이런 식으로 여러 권의 규훈서를 묶어놓은 선집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고전을 친숙하게 들어보지 않으셨을까요?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거울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이 보감은 1393년 중국의 명나라 때 법립본이라고 하는 분이 그 중국에 있는 유명한 고전들에서 문장을 발췌해서 편찬한 책이 바로 보감이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내훈에서 소해왕후는 중국의 고전이죠. 소학, 연려, 요교, 명감에서 내용을 발췌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소해왕후가 이 내훈을 직접 창작하여서 저술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술이부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서술은 하되 짓지는 않는다. 네. 따라서 우리가 내훈을 읽음으로써 간접적이지만 중국의 고전을 읽게 되는 그러한 어떤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훈의 학술적 가치를 살펴보면요. 여성 교육용의 어문 교재로서 여성들의 어문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제가 오른쪽에 실제 내훈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책의 모양을 수록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한글과 한문이 공존하는 고전입니다. 내훈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총 7개 장으로 160조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한문과 언해문이 짝을 이루어서 작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성들에게 한문, 한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성 독자의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데 기여한 고전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또한 언해문에는 세주죠. 우리가 요즘 책을 보면 각주, 좀 더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쭉 이용을 해가지고 내용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배경 지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성들이 내훈을 읽을 때 교양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그 여성이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 줄을 달아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컨대 내훈에는 중국 고전에서 그 여성 인물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한 명제의 명덕 마항은 복파 장군 마원의 작은 딸이다. 예컨대 이런 문장을 보면은 여기서 그러면은 복파 장군이 누구냐? 마원은 무슨 말이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때 세 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파 장군은 벼슬을 의미하고 화비왕은 명제의 아들이다. 이러한 것처럼 내훈은 배경 지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그 부분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붙이고 있다는 데서 여성들의 어문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중국 고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후는 분명히 유교 문명권의 보편적인 성별 지식과 성역할 교육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세기 조선이라는 특수성을 배경으로 편찬된 내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교 사상이죠. 유교 문명권 중심부의 지식을 수용하고 재생산한 고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교 문명권의 어떤 성별 지식이라고 한다면 제가 내훈의 부부장에서 수록하고 있는 부분을 발췌를 좀 했는데요. 음양은 본성이 다르고 남녀는 행적이 다르다. 양은 단단함을 덕으로 삼고 음은 부드러움을 쓰임으로 삼는다. 남자는 강함을 귀하게 여기고 여자는 역할을 아름답게 여긴다. 그죠? 여자의 수시는 경, 공경할 경, 만한 게 없고 강하게 되지 않으려면 순, 만한 게 없다. 그래서 경순의 도를 부인의 큰 예라고 한다. 이처럼 내훈에서는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질서를 보편적인 세계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양, 강, 유조. 그리고 남녀, 유별의 이치를 배경으로 성별 지식과 이에 따른 여성의 부녀자의 덕목과 역할, 교육을 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내훈의 학술적 가치에서 네 번째입니다. 왕실 여성의 교육을 위한 남녀 보편의 덕목과 예의 범절에 관한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조선 후기 여성의 여러 다른 규훈서들과의 차별점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훈이 어떤 유교 사상의 성별 지식을 기본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내용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 반드시 한 성, 즉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윤리 규범을 설파하기보다는 남녀 모두가 갖추어야 하는 올바른 행실에 관한 언설이 116개 조목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류층에게 요구되는 품위 있고 고상한 행동규범, 예의범절, 이것이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유교에서 지향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우리가 성인 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인 군자가 갖추어야 되는 인격을 여러 역사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일화를 소개함으로써 남녀 보편의 덕목과 예의범절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제가 내훈의 언행장 중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여성의 덕목이라기보다는 군자는 간사한 소리와 어지러운 색을 귀와 눈에 머물지 않게 하고 음란한 음악과 사특한 예를 마음에 접하지 않으며 게으르고 사악한 기운을 몸에 두지 않는다. 이로써 귀와 눈과 코와 입과 마음과 지각과 모든 신체로 하여금 순하고 바름을 말미암아 그 의를 행하게 한다. 이처럼 내훈에서는 남녀 보편의 덕목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학술적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훈은 서문을 비롯해서 첫 번째 언행장, 두 번째 효친장, 세 번째 혼례장, 네 번째 부부장, 다섯 번째 모의장, 여섯 번째 돈목장, 일곱 번째 염검장, 이렇게 7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소해왕후가 내훈을 편찬하게 된 동기를
피력하고 있었지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에서 나라를 망친 여성들이 있습니다. 달기, 포사, 여희를 언급함으로써 나라와 집안의 어떤 칠한 흥망이죠. 다스려지고 어렵고 흥하고 망함이라는 이러한 일들이 비록 남편, 군주의 총명함과 우매함에 달려 있으나 아울러 부녀자의 성품에도 관계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해왕후는 부녀자도 가르쳐야 하고 마땅히 배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문에는 바탕이 맑고 통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인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갑자기 출세를 하게 되면 이는 원숭이에게 관을 씌운 격이다 라고 하면서 담장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 같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즉, 식견이 없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갈고 닦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으로 언행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언행장은 말과 행동에 관한 34가지의 조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에 국한되기보다는 남녀 모두에게 인간관계에서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훌륭한 태도와 매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왼쪽에 이렇게 쭉 세부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입을 조심하라, 식사, 예절, 남녀 유별, 남의 집을 출입할 때, 시선 처리, 공경하지 않음이 없게 하라 등등 34가지의 조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지고 있지 않은 다른 내용들을 보더라도 귀와 눈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말이 많음은 재앙의 시작이다. 여자의 4가지 덕목, 언행일치, 그리고 창졸간에 당황하거나 화내지 않기, 말은 믿을 수 있게, 행동은 돈독하게, 말은 때와 장소를 가려서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발췌하여 적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오른편에 보면은 그 가운데 공경하지 않음이 없게 하라. 우리 무불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공경하지 않음이 없게 하여 무엇인가 생각하는 듯 엄숙하게 행동하고 말을 안정되게 한다면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만한 마음을 키워서는 안 되고 욕망을 풀어놓아서는 안 되며 뜻을 가득 차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 내훈을 보면은 각 장에서 그리고 조목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 이것들의 출처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도 해석을 달고 있는 책들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 고전의 예기이죠. 그리고 공예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무불경이라고 하는 것, 즉 매사에 공경하지 않음이 없게 하라는 것은 군자가 가져야 할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드러내고 있고요. 바로 경이라는 한 글자로 그 뜻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언행장에서 또 하나의 조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18번째 스스로를 성찰하는 14가지 항목입니다. 정사숙의 좌우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정사숙은 중국의 북송 때 유학자 장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정사숙은 집안이 매우 가난하고 미천해서 청년이 될 때 글을 읽지 못했었는데요. 어느 날 동네에서 관리가 지나가는 행차를 보고 나도 부러운 마음에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정사숙이 평생 지키고자 했던 14가지 좌우명, 무릇
말은 반드시 충성스럽고 신뢰감이 가게 해야 하고, 행동은 반드시 돈독하고 공경스러워야 하며, 마시고 먹는 것은 반드시 삼가고 절도 있게 해야 하며, 글씨는 반드시 고르고 바르게 써야 하고, 용모는 반드시 단정하게 하여, 의관은 가지런히 해야 하고,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워야 하고, 거처하는 곳은 반드시 바르고도 정숙하게 하고,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계획을 세워 시작해야 하며,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행적을 돌아보아야 한다. 또한 떳떳한 덕은 반드시 굳게 유지하고, 승낙할 때는 반드시 진중하게 응하며, 선한 것을 보았을 때는 마치 내 몸에서 나온 것 같이 사랑하고, 악한 것을 보았을 때는 마치 내 몸의 병같이 여겨야 한다. 무릇 이 14가지를 모두 깊이 성찰하지 못하였기에 정사숙은 자신이 앉는 자리에 모퉁이에 써놓고 아침 저녁으로 이 4가지 좌우명을 보면서 스스로 경계하는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